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나는 발성과 함께 시작하는 그 우리 재미난 영어 강의 앞으로 계속 하게 될 그 피터 강사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원래는 피터 팬이었어요. 원래는 피터 팬이었는데 간략하게 일단 강의 소개하면서 내 소개를 먼저 좀 하면 원래 내 이름이 그 옛날서부터 피터 팬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피터 팬에 대한 유래를 좀 알아요. 그 피터 팬 할 때 이게 팬이 아니고 판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피터판은 아니고요. 그러다가 이제 원래는 피터팬이라고 그렇게 계속 하다가 이제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더 이상 피터팬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 하다며 자의는 전혀 없이 타의에 의해서 학원에 다 뺐어요. 그래서 지금 피터로 되는데 이 판이라고 하는 게 그 신이에요. 그 혹시 본 적 있나요? 그 타로 카드 같은 데 봐도 나오는데 그 얼굴이랑 그 몸이랑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하게 생겨서 버렸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신이 데려다 키웠다. 그게 이제 판이라고 하는 신인데 그 들판의 신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피터팬이라고 하는 만화 보면 원작 봤나요? 그 원작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피터팬이 워낙에 뭐 애니메이션 뭐 이런 거로 많이 나와서 잘 안 봤는데 소설책 피터팬 보면 재밌어요. 예. 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래서 들판, 뭐 계곡 뭐 이런 것들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피터팬 사는 데가 네버랜드라 그러잖아요. 그죠? 굉장히 즐겁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네버랜드 같은 이런 영어 얘기를 많이 좀 하게 될 겁니다. 나는 그 평범한 사람인데 남들은 특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은 뭐 그냥 강의하는 거 보면서 찬찬히 알아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내 소개는 그냥 간략하게 이 정도 하고 강의를 잠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 두 가지 방식으로 이번 그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영어를 이제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을 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자, 일단은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게요. 이건 강의 활용이랑도 연관이 돼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공부법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공부법에 맞춰서 강의 특징이 있겠죠. 자, 샘플 강의랑 그 다음에 1강을 연달아 좀 들으면요. 아마 좀 중복되는 부분이 좀 얘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1강이 여러분들이 들을 때 조금 많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1강, 2강, 3강까지 듣는 데가 좀 많이 헷갈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조금 여러분들이 아는 거랑 많이 비슷하고 후반부 가면 조금 또 다르게 좀 느껴질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아예 모르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살면서 영어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0년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초등학교 6년이죠. 그죠? 초등학교 6년, 6년 중에서 3, 4, 5, 6학년 4년 하죠. 그래서 초등학교 4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하면 10년을 했으니까 아무리 귀를 막고 눈 감고 살았어도 영어에 대해 아주 모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고 달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영어를 잘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동안 배운 게 조금 잘못됐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정하는 부분들이 앞부분에 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조금 많이 혼란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조금만 좀 참고 하면 단언컨대 단언컨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 신세계가 열릴 겁니다. 자, 일단은 공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용어를 짜증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뭐 접속사, 구절 뭐 이런 얘기할 건데 용어를 짜증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용어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문법 강의를 한번 듣고 나서도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이제 계속 좀 써먹을 수가 있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 그러면 동명사, 부정사 뭐라 그러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용어적인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어휘를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어휘를 이미지로 맞추는 거. 그러니까 영어는 단순해요. 영어는 단순해요. 그래서 강의 특징이라고 하는 부분이 딱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그 요즘 뭐 옛날서부터 그 뭐 특정한 그 인터넷 강의 사이트를 언급을 하면
내가 자사에 대한 약간의 그 훼손 뭐 그런 게 되니까 특별하게 그 사이트를 언급은 안 하겠어요. 근데 이름 되면 알만한 사이트라 그 사이트 CF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그 중간중간에 광고처럼 나오더라고. 뭐였냐면 영어 어렵지 않다고 단어를 외워서 배열을 하면 된다고. 근데 혼자서 하면 쉽지는 않다고. 그래서 옆에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필요한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외워요. 여러분들이 어휘를 외우면 똑같아요. 그 사람 하는 얘기를 내가 똑같이 강의하면 하는 게 아니고 영어가 딱 그거예요. 그 말엔 전적으로 동의해요. 다른 부분들에는 뭐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지만 그 배열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어떤 단어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어떤 단어를 선정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단어를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영어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니까. 그죠? 우리나라 말로 난 널 사랑해 그러면 난 널 사랑해, 난 사랑해 널, 난 사랑해 난 너를 뭐 이렇게 막 해도 되죠. 근데 영어를 할 땐 꼭 I love you만 맞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라 어떤 단어를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이 외웠으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에 맞춰서 그 단어를 선정을 해야 되는 게 이거는 여러분들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할 수 있죠. 근데 얘는 혼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선택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말이랑 영어랑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잘 기억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에 맞춰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배열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도와준다는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뭐다? 이 부분이 전적으로 문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문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라고 하는 법칙적인 측면이 아니고요. 영어를 공부할 때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내가 강의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강의를 활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체계적으로 얘기를 해줄 거예요. 나름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초반에는 내 나름대로 신경 써서 체계적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영어라고 하는 부분과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저건 뭐지 그래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나는 체계적으로 얘기를 해줄 건데 여러분들은 체계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내가 말을 하는데 내가 뭘 표현을 하는데 스피킹 라이팅이라고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공통적인 부분이 얘가 말하는 건 뭐냐면 표현이거든요. 표현이요. 익스프레션 표현이요. 그래서 이 스피킹이나 라이팅을 할 때 있어서 본인이 표현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다, 내가 어떤 문장을 쓰고 싶다라고 할 때 어디가 잘못됐지? 거기에 필요한 게 내가 이 어휘를 잘못 썼구나. 이거 말고 딴 걸 써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순서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잘못 썼구나라고 하는 부분이죠. 말을 한다 그러면 틀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글로 써놓고요. 한글로 써놨어요. 그 다음에 영어로 바꾸라 그래요. 영어한 사전을 다 찾아요. 거기 들어가는 뜻을 쭉 다 써요. 그러면 틀리는 부분이 뭐가 틀리겠어요? 한글로는 똑같은데 내가 말 잘못 찾았구나. 순서가 잘못됐구나. 또는 전치사가 빠졌구나. 이 정도일 겁니다. 시제가 잘못됐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글을 어떤 문장을 쓸 때 있어서 내가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걸 교정을 해야 되겠는데 뭐가 부족했던 거구나 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문제 풀 때 문제도 따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대학교, 토익, 토플, 탭스 다 따로겠어요. 영어가? 다 똑같아요. 근데 그걸 10년을 했는데 문법을 계속하는 이유는 다 따로따로 떨궈서 해서 그래요. 나름 체계적으로 한다고 다 떨어뜨려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고 저런 문제는 저렇게 풀고 그러는데 사실 문제는 다 이 기반에서 출제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것 기반으로 하라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리고 이거 기반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왜 그러냐면 자, 보통 스피킹 라이팅 얘기를 하면서 스피킹 라이팅은 힘들고 리스닝이랑 리딩은 쉬운 줄 알아요. 근데 이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도움을 받으면서 할 수가 있죠. 스피킹이나 라이팅 같은 경우 하는데 내가 이걸 표현을 해야지. 어떤 걸 써야지 다 찾아요. 배열하고 누가 틀린 거 봐주면 돼요. 그러면서 문법이 늘고 아, 어휘가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리스닝이랑 리딩 같은 경우는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듣기만 한다고 늘까요? 아니요. 사람마다 발음 다 조금씩 다르죠. 스피킹을 병행을 해야 리스닝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그 다음에 리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요. 정답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지문을 누가 쭉 다 써놓으면 그걸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말을 모델링해서 영어를 만든 게 아닌 이상이야. 해석을 하면 되게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리스닝이랑 리딩은 누가 정해놓은 걸 본인이 듣고 읽고 하면서 하는 수동적인 공부고요. 실제로 스피킹과 라이팅 중심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초점에 맞춰서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강의를 들을 때 이런 부분과 공부를 할 때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강의를 활용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라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래서 교재가 교재 구성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재 구성이 첫 번째가 개념 설명이라 그래서 원 포인트 컨셉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각 단원별로 유닛별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기본적인 개념 얘네들이 관계사를, 부정사를, 동명사를, 접속사를 이런 이유 때문에 쓰는 거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를 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뒤에 보면 보통의 책에 보면 예문이 미치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예문이 없고요. 노트하는 칸이 있어요. 요거를 스스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채워가는 건데 내가 필기를 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장을 좀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단어를 일단 먼저 외워야 되니까 그 단어를 많이 써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단어장 가지고 있는 거 얇은 거 보면 보통 적은 단어장도 1000에서 1500단어 정도가 들어있고요. 이 단어장에 들어있는 단어들 중에서 한 800여 단어 정도가 그러니까 안 겹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한 권 정도 단어장 한 권에 나오는 부분을 사전을 다 찾아보세요. 이거 별로 안 어려워요. 총 강의 수가 이게 20강짜리 강의잖아요. 여러분 단어장 가지고 있는 게 1000단어 들어있다라고 칩시다. 20강짜리인데 1000단어 한다 그러면 하루 한 번 들을 때 몇 개예요? 50단어죠. 50단어만 찾아보세요. 그 단어 뜻을 모르니까 찾는 게 아니고요. 새로 영어 한다라는 생각으로 찾는 겁니다. 하루에 50단어씩 찾으세요. 그 다음에 노트에다가 채워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채우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되면 끝까지 했을 때 1000단어 찾은 거에 1000문장이 나오겠죠. 그리고 스스로 찾은 거니까 어휘가 어느 정도 이미징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란을 좀 채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3단계로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뭐가 있냐면 교재 맨 뒤쪽에 가면 Direct Translation이라고 있어요. 요 후속 강의로 이루어지는 게 강의가 2개가 있는데 이 후속 강좌가 직독직해서 문장이 좀 긴 거 하는 거고요. 문장이 좀 긴 문장이랑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할 땐 지문을 보니까 지문 해석하는 독해 강의가 이어질 거예요. 근데 그 강의에 대한 약간 맛보기 강의식으로 보면 돼요. Direct Transl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것과 이것을 이용을 해서 해석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이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부분을 최대한 잘 맞출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것 따로 하는 게 문법이랑 독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을 같이 해서 스피킹, 라이팅하고 그 다음에 리스닝, 리딩하는 부분을 좀 일원화시키는 작업이 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업 전후로 해서 강의가 따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노트하고 개념하고 이런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법 문제를 풀 때 문제풀이에 필요한 개념들과 그런 부분들을 좀 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초반에는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배열이니까 어떻게 배열을 해야 대체로 맞는 문장이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스트럭처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룰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 다음에 뒤쪽에 다이렉트 트랜슬레이션 부분은 직독직해 부분은 그 중간중간 들어가면서 중간에 이 부분이 비어져 있잖아요. 보통 책에 다 예문이 있는데, 근데 다 따로따로 하면 다 따로따로 쪼개서 하면 할 땐 알아요. 투부정사 할 때 투부정사 예문하고 ing 할 때 ing 예문하고 그러면 아는데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쭉 다 섞어놓고 하면 모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문법, 개념, 유형 이런 거는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겠지만 실제로 독해나 쓰는 거는 다 따로따로 쪼개서 나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섞어서 연습을 해야죠.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제 20강까지 나가는 부분에 차츰차츰 잘려서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요걸 하면서 이 부분을 비어있는 부분들 스스로 채우는 거랑 그 다음에 같이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끝나게 되면 초반에는 이렇게 좀 많이 달랐는데 이렇게 일원화시켜서 공부를 하면 굳이 어떤 영역별로 어떤 인증 시험별로 문법을 다 따로 하지 않아도 일관성 있게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19강까지 딱 듣고 나서 20강의 문제풀이를 들으면 내가 지금까지 문법 공부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과 내가 지금까지 많이 속으며 살았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과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시험은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가르쳤던 선생님이 다 못됐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짧은 시간 안에 시험을 봐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은 맞춰서 이제 가르쳐 주온 거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는 다 따로따로 쪼개서 했고 나는 지금 여기에 와 있고 이런 것일 수가 있는데 누가 잘못됐고 잘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을 되게 좋아해요. 학원 강사라고 하는 일 되게 좋아하는데 누가 물어보면 난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 살면서 자랑스럽지 않은 일을 이 일을 하면서 한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근데 누가 잘됐다 잘못했다 잘했다 못했다 뭐 이런 부분을 떠나서 강사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도움을 주는 방식이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 나는 그냥 타협하지 않는 것뿐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강의가 진행이 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가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들 연습을 조금 좀 하도록 하고, 그다음 뭐 이거는 어차피 같이 할 거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 연습은 꼭꼭 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칸이 좀 모자르면 필기하고 칸이 모자르면 쭉 써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강의 소개하는 데 보면 마인드 매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내가 강의를 하게 될 때 주로 얘기를 하는 게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이렇게 4가지 얘기만 주로 할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보면 이쪽에 관한 스트럭처 문장 구조에서 나머지 부분들이 파생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느껴질 거고요. 그래서 강의가 쭉 다 끝났을 때 원포인트 컨셉에 나오는 부분이랑 나머지 예문에 나오는 부분들이랑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을 했다면 아마도 중간중간에 내가 필기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써주는 내용들 있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예문까지 다 쓰진 못하더라도 얼추 어느 정도 개념을 잡아서 지도를 만드는 식으로 그렇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목표로 진행이 되고요. 당연히 문제풀이는 덤으로 따라가는 거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소개하는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거기 보면 다음 시간에 나갈 게 유닛 제로라 그래서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잠깐 읽어보고 끝낼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1강서부터 이제 팔품사 여기서부터 좀 진행이 되는 거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겁니다. 거기 보면 뭐 이제 소리 글자랑 뜻 글자 차이점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쭉 읽어보면 될 거고 아래쪽에 보면 뭐 이제 팔품사 문장 속에 특정한 자기 자리 문장 오형식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영어라고 하는 게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진행이 되는 거니까 영어는 뜻글자, 우리나라 말은 소리 글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단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을 나눌 때 보통 이제 뭐 구어체, 문어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가 뭐겠어요? 얘가 먼저겠죠. 그죠? 말이 먼저고 언어는 나중에 생겼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근데 이제 그 문어적인 측면에서 일단 쓰는 걸로 문법적인 걸로 먼저 배우니까 근데 이렇게 쓰는 데는 말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란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speaking, writing, reading, listening 이런 식으로 이제 통합을 하면서 리스닝 같은 경우 뭐 듣지는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읽고 발음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좀 공부를 하게 되겠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서부터 이제 또 즐겁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